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과 관련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인텔이 PC, 서버 업체 등 협력 파트너사들에게 CPU 공급 지연에 따른 사과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현재 주력 제품인 14나노 CPU의 품질 문제, 수율 저하 문제가 생기면서 인텔의 CPU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10나노 제품으로 공정 전환도 더뎌지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통신사에서 인텔이 CPU 공급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 TSMC 등 파운드리에 CPU 제작을 맡겼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개인적으로 잘못됐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예외라는 것이 있으니 100%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CPU를 파운드리에 맡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0%에 가깝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파운드리 작업의 성격, 그리고 인텔에게 있어 주력 제품인 CPU의 의미를 알면 저런 기사는 쉽게 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왜 인텔이 CPU를 삼성이나 TSMC 등 파운드리에 맡겼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인텔에게 있어 CPU는 핵심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그간 CPU를 설계해서 생산 라인에서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이걸 삼성에게 맡긴다? TSMC에 맡긴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인텔이 CPU를 삼성 등 파운드리에 맡긴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11을 대만의 폭스콘에 맡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인텔로서는 다른 제품을 맡길 수는 있어도 CPU는 맡길 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CPU는 인텔에게 상징적인 제품이고 마진도 높습니다. 그리고 CPU는 복잡한 제품입니다. CPU는 그야말로 반도체 중에 제일 크고 복잡한 제품입니다. 최고의 연산 기능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 한마디로 파워풀합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는 연산을 여러 개 동시에 할 수 있지만 파워풀하지 않은 연산을 합니다. 한마디로 고난도의 연산이 아니라 난이도가 좀 낮은 중간 정도, 높아도 중간 정도, 중하 정도의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고난도 연산을 하는 CPU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복잡한 칩인 CPU를 파운드리에 맡긴다고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CPU를 삼성이나 TSMC가 만들려면 인텔과 적어도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같이 공동 개발하는 수준의 협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언론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삼성과 인텔 혹은 TSMC와 인텔이 수개월간 코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만큼 CPU를 파운드리에 맡겼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보도가 났을까요? 이 미국 IT 매체인 아난드 테크에는 인텔이 파트너사에게 보냈다는 공문이 원문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 원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In addition to expanding Intel's own manufacturing capability, we are increasing our use of foundries to enable Intel's differentiated manufacturing to produce more Intel CPU products. 이 부분에서요, CPU 공급을 늘리기 위해 파운드리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구가 애매합니다. 인텔은 파운드리가 없으니 파운드리를 사용한다. We are increasing our use of foundry. 이 부분을 문구 그대로 인텔이 삼성이나 TSMC를 이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CPU를 파운드리에 줬는지 다른 칩을 넘겼다는 건지 불명확합니다. 가령 인텔이 CPU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CPU 생산 라인을 늘려야 했고 그 결과 그간 내부적으로 생산했던 다른 칩을 외부 파운드리에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해석이 주류적 해석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CPU를 해부해 보면요, 중요한 연산을 담당하는 코어도 있지만 덜 중요한 부품도 있습니다. CPU 내에 덜 중요한 칩이나 모덴 칩 같은 것은 파운드리에 맡길 수 있겠지만 CPU 자체를 파운드리에 인텔에 맡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텔이 수율이 낮아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율 부진은 인텔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지금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넘겨서 극복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이건 파운드리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텔의 CPU 공정은 파운드리 공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룰로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14나노에서 10나노로 공정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죠. CPU 같은 경우. CPU 공정에서 10나노와 파운드리에서 말하는 10나노는 다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공정 전환에 따른 수율 안정화 시기에도 차이가 납니다. 인텔의 경우는 실적도 괜찮은데요. CPU가 풍기기 때문에 가격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데로 넘긴다? 가능성을 100% 배제하긴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담으로 TSMC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외신에서 TSMC의 시가총액이 삼성을 추월했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 TSMC는 시가총액이 하나로 309조 원, 삼성은 308조 원 정도라서 TSMC가 조금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선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틀렸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우선주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합계를 계산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삼성의 시가총액은 342조가 넘습니다. TSMC는 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시가총액이 30조 이상 더 많습니다. 정리하면 TSMC가 삼성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팩트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TSMC는 현재 최고 상태죠. 이 반도체만 보면 TSMC의 지난 3분기 이익이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보다 더 많았습니다. 엄청 잘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TSMC 가동률도 100%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삼성도 파운드리 가동률이 100%입니다. 삼성도 잘 나가고 있지만 TSMC가 절대 강자인 만큼 더 잘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 자체가 하락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전제품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칩들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여기에 공정이 복잡화된 공정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강자였던 글로벌 파운드리 UMC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TSMC, 삼성으로 더 쏠리게 되니 실적이 이들 두 업체가 더 좋아지는 것이죠. 팩트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